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규옥입니다.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월요일에 여러분 곁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어떤 내용 살펴볼 거냐면요.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금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반기 공채를 앞둔 취준생들이 주목해야 할 기업을 찾아서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이죠. 오늘도 어떤 기업의 합격 꿀팁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채널 고정 잊지 마시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취업 시장의 핫 키워드입니다. NCS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NCS의 시작과 끝,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쑥쑥 오릅니다.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요. 청년 실업으로 인해서 소외된 취준생들의 민낯을 그리고 속내를 공감하는 시간이죠. 더욱 소외된 지방의 취준생들 속이 타들어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취준생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오늘은 조용한 카리스마로 알짜의 꿀팁만 쏙쏙 짚어드리는 트러스트원의 스텔라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진짜 너무 네. 바쁘게 지냈어요. 정말 이제 9월 1일이 됐었을 때 네. 2019년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오늘 9월 30일이 된 맞아요. 듯한 느낌일 정도로 정말 사실 1년 중에 채용 공고가 쏟아지는 시즌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지냈고 1대1 컨설팅하고 또 대학 기관이나 또는 기업에서 이제 강의 의뢰가 왔을 때 좀 같이 도움 드리면서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오늘까지만 혼자 진행이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MC가 투입이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내일 좀 기대해 주시고 네, 호흡을 좀 내일 좀 알겠습니다. 잘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독 올해 일자리 가뭄이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자들 있으시잖아요. 네. 취업 현황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진짜 좀 좋지는 않은 것 음. 같습니다. 정말 매년 힘들다 하지만 정말 좀 저희도 진짜 체감을 할 정도로 너무 좀 어렵고요. 예. 사실 좀 이제 서류 합격이 좀 나오는 시즌이에요. 지난주부터 이제 포스코 계열사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이렇게 서류 합격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제 좀 서류 합격률이 높은 친구들 반면 좀 탈락의 어떤 고배를 마신 친구들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네. 스텔라쌤 제자들 같은 네. 경우에는 다른 취준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아니요, 뭐 네. 꼭 진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요? 그러니까 겸손하시고 서류 합격률이 또, 좀 높은 친구들도 있고 또 반면 한두 군데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최종 1승만 하면 되는 취업이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세심하게 붙어서 좀 응원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아무리 일자리 가뭄이라고는 하지만 취업 확률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텔라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격의 맥을 어디를 짚어볼 거냐면요. 금호아시아나 그룹 하반기 채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목해야 될 이유나 네. 어떻게 좀 전략 같은 거 짚어주시죠. 네네네.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사실 서류 지원이 내일 마감입니다. 내일 마감이군요. 네, 내일 마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로 좀 채용 전반에 관련해서 정말 핵심 알짜 팁만 좀 골라왔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취준생분들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건설, 레저, 항공, IT 서비스 등의 계열사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 금호 고속의 경우에는 네. 국내 고속버스 시장 점유율 1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항공 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취준생 분들이라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사실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그쵸. 근데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좀 관련 검색어나 우리 취준생분들 카페,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 등에 이제 실시간 글들을 살펴보면 향후 아시아나의 방향에 대해 궁금해요. 조금 뭐 걱정이 되어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런 이제 글들이 많이 띄어서 저는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입사를 희망을 하시는 우리 취준생분들 신입사원 레벨 단에서는 사실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힘들게 입사를 했는데 큰일 나는 것은 아닌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내일 서류 지원 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현재 지금 집중해서 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취준생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킬 인재를 찾고 있다는 금호 아시아나그룹 2019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반기 채용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계열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금호고속, 금호터미널,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 IDT 등 8개 계열사에서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호고속, 금호터미널, 아시아나에어포트는 경영관리 직무, 금호건설은 경영관리 영업, 안전관리 시공직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공통적으로 일반직, 영업서비스, 공항서비스, 항공기술직 채용이 진행 중이고요. 에어서울은 추가로 운항관리직 직무도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IDT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직무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 채용 전형 살펴보면요. 서류 전형, 직무 적성 검사 및 한자 시험, 그리고 역량 면접, 인성 면접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접수 기간은 바로 내일인 10월 1일이 마감 예정입니다. 상반기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하반기입니다. 상하반기 채용의 기조나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상하반기 이제 예상 채용 규모는 사실상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이제 예. 올해 초에 아시아나가 이제 채용을 수시 상시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 채용을 하겠다고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19년도 한 해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나 항공만 776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승무원은 별도로 계산을 하고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이런 어떤 항공 전문 직군의 경우에는 각각 70명 정도 선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민감한 이슈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래서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하반기 시즌 때는 사실은 업데이트가 된 어떤 발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금호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그룹 공채 전형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이제 공채 전형이 대표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금호 아시아나그룹만의 채용 전형 특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제가 네. 채용 전형 살펴보다 좀 놀란 부분이 한자 시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맞아요. 좀 특이한 것 같고 네. 그 외에 뭐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한자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좀 이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난이도가 사실은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그런가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 때문에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셔야 되겠고요. 다른 기업들과 채용 전형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류 접수, 인적성, 면접 전형인데 거기에 한자 전형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면 각 전형별로 전공 무관이 상당 부분 많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내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즉 제한이 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각 계열사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내용 좀 참고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호 아시아나그룹 하반기 채용 지금 계열사별로 또 직무별로 세세하게 좀 나눠져 있는데 네네.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각 계열사별로 사실은 직무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달라서요. 네. 먼저 금호 고속과 그리고 터미널 먼저 살펴보고 차례대로 한번 짚어서 말씀을 좀 금호 드려보도록 고속과 터미널. 네,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 고속과 터미널은요. 여러분들 공채의 경우에 지금 경영관리 직무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관리 직무에 관심이 있었던
이런 지원자분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네, 근데 두 계열사 모두 전공 무관이기는 하지만요. 여러분들 꼭 메모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기 사항에 우대 조건이 있거든요. 이 우대 조건이 꽤 디테일하게 적어두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호 고속의 경우에는요.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광주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언론 홍보, 국문 관련 전공 우대, 근데 플러스로 회계 관련 자격증을 우대를 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TO가 여러분들 메모 꼭 해주세요. 재경 및 기획 파트, 특히 IR 직군의 TO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IR 직군이라는 게 Investment Relation이잖아요, 그렇죠? 기업 투자 유치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PR을 어필을 하거나, 즉 언론 홍보 활동에 대해서 어필을 하거나, 내가 국문 관련 전공만 어필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사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영 활동 등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해도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고요. 저희 이제 광주 지역을 살펴보면 광주 지역은 인사 노무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사 노무 자격증이라는 거는 HRM 파트에 TO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잘 구분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금호 터미널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금호 터미널의 경우에는 경영 관리만 오픈이 되어 있고요. 광주 지역에만 온리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금호 터미널의 업종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아마도 여객 자동차 시설 관련해서는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건데요. 금호 터미널의 경우는 임대업도 있어요. 임대업. 어떤 임대업? 그 터미널 내에 있는 뭐 편의점 자리나 뭐 이런 것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임차라든지 터미널을 운영하는 이 운영 관리 부문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공 무관이기는 하지만요. 부동산이라든지 회계 관련 이런 자격증을 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힌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임차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을 보겠다라고 명시를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서 경영 지원 직무이기 때문에 전공 무관이기도 하니까 그냥 내가 한번 써봐야지라고 쉽게 접근을 하셨다면 사실상 합격률이 높을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 직무, 소위 인사 쪽에서도 HRM, 재경 파트에서도 IR 직군, 총무에서도 임차 관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찝고 지원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금호건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그러신가요?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을 궁금한데 써서. 보고 있니? 어쨌든 오늘 살펴볼 내용 3개의 직무 채용이 진행되는데 맞습니다. 어떤 전략 주시겠습니까? 저는 근데 친구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원하시고자 하는 계열사의 조직도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꼭 먼저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조직도를요? 그러니까, 금호건설의 경우에는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총 금호건설은 4개의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영관리본부, 주택영업본부, 토목플랜트본부, 건축본부 총 4개의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채용 공고와 매칭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영관리와 영업직무는 경영관리본부와 주택영업본부에 배치가 될 거고요. 안전관리와 시공의 경우에는 토목플랜트와 건축본부에 배치가 될 겁니다. 즉 경영관리에서도요. 회계 세무를 우대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 재무 담당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기획, 자금, 회계, 자산관리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맞추셔서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자산관리라든지 주택영업본부에 어떤 게 있냐면 상품 설계, 분양, 관리, 도시정비 이런 팀들의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녹여주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면요. 사업 수주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즉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고 발주처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입찰이라든지 계약 관리라든지 인허가 업무 이런 관련된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관리나 시공의 경우에는 전공 우대와 그리고 필수 자격증의 요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안전관리의 경우에는 건설 안전기사라든지 산업 안전기사가 필수고요. 그리고 시공의 경우에는 관련된 어떤 전공 우대 전공과 자격증 우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맞추어서 토목, 환경, 플랜트, 인프라 개발, 건축 등의 각각 전공 및 자격 요건에 부합하게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예방 활동, 상시 점검을 통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를 부각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공의 경우에는 현장에 대한 이해 능력을 꼭 어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결국은 기술 품질 관리라든지 하도급사 관리라든지 공정 관리에 대한 이해가 이해 역량이 꼭 녹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일단은 아시아나는 살펴보면서 좀 느껴지는 건 네네네. 항공이 진짜 커다란 맞아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번 맞아요. 계열사 중에 거의 절반이 항공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비행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 맞습니다. 부분 좀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지원 전략 주시겠어요? 네네. 살펴주신 것처럼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린 계열이 항공산업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금호그룹의 항공, 레저, 서비스 산업의 주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주요 3개 직무가 모두 오픈이 되어 있어요. 예. 이 주요 3개 직무는 어떤 거냐면 일반직과 영업 서비스와 공항 서비스 하나, 그리고 항공기술직 하나, 그리고 운항관리직 이렇게 하나로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모두 오픈이 되어 있고요. 항공기술직이나 운항관리직과 같은 특수 직군들은 네. 꼭 이제 전문성, 스페셜티를 어필을 할 수 있는 전공과 자격 우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동업계인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나의 경우에도 공채에서는 일반직으로 하나 퉁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특히나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 이제 일반직과 영업 서비스, 공항 서비스 각 파트별로 제가 조금 세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회사의 경영관리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네. 쉬우실 것 같아요. 즉 기획이라든지 법무팀이라든지 HR팀이라든지 재경팀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경영 지원 그리고 운항 승무와 캐빈 서비스, 정비와 같이 현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일반 지원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업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세일즈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예.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는 직접 판촉 활동, 마케팅, 영업 기획이라든지 항공 협정이나 운수권 이런 관련된 영업 서비스직이 있고요. 공항 서비스라는 것은 항공기 출발편에서 도착편까지, 그러니까 공항에서 진행이 되는 모든 업무들을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게 공항 서비스직의 업무 내용인데 크게는 그러니까 소위 발권부터 네네네. 탑승, 수소 그리고 수화물이나 라운지 서비스 등과 같은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항공사에 이제 예. 가셨을 때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고객으로서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었던 그 일련의 절차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의 고객 접점 업무와 그리고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즉 공항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해주는 백오피스 업무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겠네요.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네. 예, 공채 전형 특성상 크게 턴키를 뽑기 때문에 직무를 꼭 구체화하셔서 설정을 하셔야지만 자소서나 면접에 있어서도 차별화되실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직무 순환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 입사 후에는 당장 원하는 곳에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상세하게 풀어주셔야 좋은 평가를 받으실 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제 네네네. 지원 전략,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네네. 점인데 방금 네네. 말씀하신 그러니까 직무의 타겟팅을 확실히 하라는 점 외에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근데 직무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진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건 직무에 대한 이해였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원자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좋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 꼭 들어가고 싶어서 자소서를 막 쓰기는 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사실은 쓰게 돼 있거든요. 예. 자소서가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각 문항당 500자밖에 사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분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차별화된 자소서를
거라든지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직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신데 생각 외로 지원자분들이 이 세부 직무에 대한 그 이해가 많이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 또는 고객 입장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표적으로 조직도도 다 잘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각각의 직무별에 이제 하게 되는 핵심적인 어떤 역할들과 플러스로 필수 역량들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내일 이제 지원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은 빠르게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셔서 세부 직무를 꼭 타겟을 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경험을 이제 풀어내려는 전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뭐 저희가 계략적인 채용 공고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네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자소서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자소서 항목 보면서 네. 짚어봐야 될 점 그리고 뭐 수정이 필요한 부분 스스로 네. 생각하는 기회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소서 난이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500자라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네, 글자 수가 사실은 500자라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저 500자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거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문항별로 아주 상세하게 가이드를 드릴 거니까 꼭 같이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각 질문별로 물어보는 바의 대답을 명확하게 한 문장을 꼭 제시를 해주고 예. 그에 따른 이제 백업 경험들을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500자라는 글자 수 분량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으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에피소드를 담는 것보다 내가 문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논리적인 구조가 뒷받침이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제가 각 문항별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요즘 네. 회사들이 다 자기소개서 문항과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500자만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 자소서 별로 안 보고 스펙 보고 뽑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꼭 이렇게 예. 단 이렇게 뭐 일반화할 수는 사실은 없겠지만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굉장히 좀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예. 근데 금호 아시아나의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룹 공채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자기소개서 문항도 각각의 500자 그리고 문항 자체가 사실은 지금 최근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자소서 채용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하진 않고 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지원 전략도 저희도 같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예요. 예. 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물어본 바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려잖아요. 이거 스펙을 많이 보는 것은 아닌지 이제 지원조차 안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꼭 지원은 해보실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당장 내일이니까 일단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항은 역시나 익숙한 친구죠. 지원 네, 동기 친구. 그렇습니다. 예, 이 친구는 굉장히 애증의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동기가 맞아요. 뭐냐? 네, 그렇죠. 저도 동기가 있습니다만 회사에 어쨌든 그 동기는 아닌 것 같고 지원 동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네.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금호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만 묻고 있어요. 자, 지원 동기만 묻고 있다라는 건 지금 최근에는 사실은 기업이 이제 CJ나 뭐 롯데나 뭐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많이 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금호 아시아나는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가장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기업에서는 인재를 채용을 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두 가지를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일단 첫째는 역량에 대한 평가고 일을 소위 잘하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오래 다닐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꼭 뽑아야 되는데 왜 꼭 우리 회사지? 조직 적합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예. 두 번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되 직무 역량도 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업은 사실은 퇴사율 자체가 회사에 굉장히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채용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네. 취업난이 너무 뭐 이제 심하고 사실은 어렵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1년 내에 퇴사율 역시 매년 최고치를 사실은 경신을 하고 그런가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지원자분들께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제가 지금 좀 살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부하다고 생각하시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금호 아시아나
아시아나그룹의 인재상과 비전과 미션 이런 핵심 가치에 관련된 키워드들은 꼭 분석을 하셔야 되고 네. 꼭 받아 적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재상입니다. 즉 실제로 사실은 채용 설명회를 좀 가봐도요. 네. 열정, 집념, 꾸준한 자기 개발 이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성적으로는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직무 수행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3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500자니까 각각의 이제 글자 수 단위별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일단은 인재상을 반영한 나의 직업적 가치관을 100자. 그리고 내가 쌓아온 직무 역량이 우직하게 일관되게 쌓아왔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시는 게 네. 100자. 그리고 지원하는 산업이 항공산업이다라고 했을 땐 최근 이슈와 관련된 나의 인사이트가 100자. 그리고 왜 아시아나인지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각각 100자씩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강조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항공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우직하고 일관되게 쌓아온 저의 전문성을 조직 내 발휘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보람되고 사명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성실, 집념, 끈기 이런 키워드들을 꼭 녹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글자 수별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항목도 좀 이어서 살펴볼 텐데 네. 포부입니다. 네네. 포부는 제가 볼 때는 좀 중용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가 되겠다 이렇게 너무 과한 네. 욕심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네.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소박한 거 얘기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열정이 수도 없어 있죠. 보이고 맞아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과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결코 사실은 과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임원 달겠다 이런 네, 게? 네,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임원분들이 들어요. 위기의식 느끼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다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CEO가 되겠다. 갑자기 뭔가 나는 그냥 임원이 되겠다. 사실 임원이 되고 싶고 CEO가 되고 싶은 거는 모든 신입사원분들의 사실은 로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뜬금없이 그냥 소위 발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논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실현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보려는 거고요. 예. 이것도 좀 꼭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 BSC 관점을 이해를 하시면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세요. 네. 지금 BSC 관점이라는 거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예. 균형 성과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직원분들을 평가를 할 때요. 총 4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이 4가지 관점이 외부적으로는 재무, 고객 만족,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프로세스와 학습과 성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고민한 흔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소위 CEO가 되기까지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만족을 시킬 거고 내부적으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좀 잘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사 부분은 아마 일종의 역량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접근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입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가장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10년 후에는 CEO가 되고 싶은지 임원이 되고 싶은지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 2가지 정도 뽑아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역량을 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쌓아서 결국은 기업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직무 관련돼서 조금 더 이걸 짚어드리면 예. 영업이다라고 한다면 거래 관계를 맺지 못했었던 분명히 신규 거래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신규 거래 지역의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 분석이 여기에 담겨져야 되는 거고요. 경영 지원의 경우에도 수익성이라든지 매출 검토라든지 관련된 어떤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지가 바로 이 입사 후 포부 문항에 적혀져 들어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째 항목을 이어서 좀 살펴보면 네. 직무 지원 이유 그리고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항목인데 네네네. 가장 많이 좀 취준생들이 이 항목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맞아요. 어떤 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적은 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제가 좀 아예 꼭꼭꼭꼭 찝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일반 지원직이라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경영 지원 관련된 업무예요. 그래서 내가 인사에 지원할 건지 재경에 지원할 건지 총무에 지원할 건지 관련된 어떤 전공이라든지 관리 역량이나 추진 역량
등에 대한 부분들이 어필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 서비스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자료 분석 역량이나 기획 역량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왜 필요한 거냐면 여객, 화물, 어떤 인터넷 마케팅 그리고 이제 항공 서비스 관련된 클럽 멤버십, 네. 노선 수익 관리 이런 국제 업무 등과 같은 세부 직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어 역량도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 여기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같이 꼭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공항 서비스직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예. 고객 접점과 백오피스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핵심 역량도 또 나뉘게 되는데요. 현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국적과 성별과 연령대의 손님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력이 필요한 거고 외국어 능력과 같은 국제적 감각이 그렇겠네요. 필요한 예. 거고요. 지원 부서의 경우에는 이제 공항에 가보시면 항공기가 진짜 사실은 뜰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날씨도 이제 태풍이 갑자기 불어서 항공이 결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운항직의 경우에는 예.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플러스로 신체적과 정신적으로 강인하다. 왜냐하면 고객들의 우리 안전을 그렇죠. 책임져야 되기 예. 때문이죠. 그리고 항공기술직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항공기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한번 500자니까 잡아드리면요. 내가 지금 지원한 직무는 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앤서를 먼저 명시하는 게 100자. 네. 그리고 그 직무는 무엇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고 간단히 꼭 50자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250자 정도 그리고 내가 이 강점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다를 100자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직무가 우선이니까 직무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항목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는 기업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묻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정했다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여기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목표를 정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우리 타 기업의 경우에는 SK 1번 항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고 글자 수가 줄어든 축소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와 열정과 이런 평가 기준은 근데 사실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인 기준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평가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목표 설정을 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쪼개어서 계획을 세웠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실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전적인 목표를 사실은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월하게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네. 이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고 그 상황을 유연하게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글자 수별로 한번 가이드를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도. 네, 첫 문장 50자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학부 생활이나 또는 인턴 생활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 설명과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한 그 이유에 대한 배경을 100자. 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업무가 어렵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제가 성과를 내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았고 좀 더 높은 A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라고 꼭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웠었던 부분이 뭡니다가 100자가 들어가면 되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가 100자, 그리고 그 결과 성과가 50자, 그리고 마무리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뭐뭐뭐뭐 직무에 기여하겠습니다. 마무리 100자를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로 한 가지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연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연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 혼자 소위 이 도전적인 목표를 내가 소위 잘라서 이걸 달성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중간 어떤 일정을 진척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물어봤다라든지 수용했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찾아봤다라든지 아니면 전문 서적을 찾아봤다라든지 이런 자원을 총동원해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넣어주시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항목 살펴보면 네. 지원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뭐 시간이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윤리성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뭐 희생과 곤란을 수반을 하더라도 저는 성실하게 윤리 기준을 예. 뭐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기준인 건 맞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더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 경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신념, 정직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다.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즉 그냥 단순하게 어떤 봉사 활동을 했거나 내가 어떤 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컨닝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필기 시험을 봤다거나 그냥 이렇게 희생만 강조를 해서는 좋은 점수를 절대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치된 상황, 손해가 되더라도 윤리성을 따랐다. 일반화되어 있는 예시긴 한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학부 시절 동료들은 유료 리포트를 구매를 해서 과제를 제출했고 실제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방식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조사를 하는 그만큼 추가적인 나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내가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훨씬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한 줄 추가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CSR 활동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그렇죠. 수익성하고 연결하는 그런 네.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서요. 네. 마지막으로 좀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얘기만 팩트로 전달을 하든 간에 네. 또는 금호 아시아나 얘기만 팩트로 전달하든 간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차별화된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어떤 문장을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나의 얘기와 금호 아시아나의 얘기를 어떻게 결국은 접점 포인트를 찾을 것이고 나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반드시 넣어주시는 것이 차별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형 기간이 자소서를 내야 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초점을 맞춰서 네, 지금 맞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소서 합격을 하고 서류 통과를 하게 되면 뭐 면접이나 인적성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짧게 맞아요. 그 전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 네,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다면요. 저희 이제 직무적성과 한자 시험이 10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인적성의 경우 이제 금호아시아나 K세트는 사실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한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한 문항당 채 뭐 7, 8초 정도 안 되는 시간 내 풀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테스트고 한 가지 좀 유의점은 이제 오답 시에는 감점 여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빠르게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성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절대 복잡하지가 않고요. 예 또는 아니오예요. 예 또는 아니오기 때문에 일관성 또는 비일관성만 걸러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항수 대비 시간에 압박을 가해서 진실성을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한자 시험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원조차 안 하시는 경우는 절대 없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우리 생활 한자 위주라고 하고 한자 능력 검정 시험으로는 3, 4급 수준이라고는 해요. 3, 4급 수준. 예. 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총 50개 문항인데 사실상 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서류를 합격하신 이후에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을 좀 간략하게 그렇죠. 살펴보면 우리 이제 1차 면접의 경우에는 역량 면접과 토의 면접인데 토론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우선 역량 면접의 경우는 BI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자소서 기반으로 경험을 구조화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봐주셔야 되겠고요. 3대3 다대다 기본 구조고 약 50분 정도 진행이 되어요. 그러니까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경험의 꼬리에 꼬리를 묻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이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자, 토론 면접의 경우에는 6명이 한 팀으로 20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해요. 예. 네, 주제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날 당일날 이제 10가지 정도 넘는 주제 중에서 무작위로 지정을 한다고 하고요. 5분 정도 준비 시간이 있고 찬반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고 그 뒤로 이제 면접관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정말 소위 발 떠는 거, 이렇게 뭐 남들 이렇게 보는 아하. 거 이런 것들도 다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양 KSA 중에 애티튜드를 가장 좀 많이 평가한다라고 좀 미루어 그렇군요. 짐작이 가능하고요. 예. 자, 이제 2차 면접 살펴보면요. 예. 2차 면접은 보통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3대1 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성이고 다대다고 한 조당 30분 정도 보통 짧게 진행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좀 유의할 점은요. 이제 인성 면접이다 할지라도 영양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임원 면접에서도 영양 면접이 한두 문제 꼭 그렇군요. 나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항공정비기술직과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관련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4차 산업혁명이 항공기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런 지원자분들의 역량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도록 또 물어본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자꾸 재촉해서 죄송한데 네, 시간이 얼마 안 죄송합니다. 남아서 네네네네. 신의 한 수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제가 좀 직무 역량 강화해서 굉장히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쏙쏙 이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금호아시아나의 경우는 정말로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혹시라도 한자 시험이나 어떤 기타 이유 때문에 지원조차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당장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무 하나 설정하시고 내 경험을 쓰고 빨리 써서 일단은 제출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24시간 넘게 남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꼭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부 여기서 다소 좀 급하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떡해. 확인지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일부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고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남,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NCS 문제를 직접 풀어볼 겁니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입니다. NCS 문제 미리 풀어보고 풀이 과정 거치면서 실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순서인데요. 취업 골든벨 울려라. 오늘도 NCS 마스터 마민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옆에는 또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대표해서 문제풀이 함께할 강지수 캐스터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영 쌤, NC에서 저희가 매우 어렵게 접근을 매주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팁이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예. 좀 시간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 수리 영역, 거기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수리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한번 어림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림산하는 방법 어림산.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럼 저도 수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알면 잘 풀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어림산. 네, 어림산. 맞습니다. 일단 어림산이란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예. 뭔가 어림 잡아서 문제를 푸나? 그러니까요. 네, 이제 우리가 그 NCS 문제를 풀 때 특히나 수리 영역을 풀 때는요, 막 1의 자리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만 계산해서 즉 필요한 정확도만 투입을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으면 그만큼 더 효율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도를 투자하는 계산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 어림산에 대한 예. 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이 예.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쉽게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연산법은 이 어림산 연산법은 1% 활용법입니다. 제가 나름 명명을 한 건데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수리에서 우리가 확률 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근데 확률을 구할 때 보통 그냥 확률 딱 나오면 좋은데 보통 분수로 표시되어서 이게 몇 %인가? 라고 한 번 더 계산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시로 가져온 이런 내용들은요. 자, 81분의 7이 과연 몇 %일까? 라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이거를 한눈에 바로 몇 %네? 라고 알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1% 연산법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분모 81이 보이실 거예요. 네. 분모의 1%가 얼마인가요? 한 0.8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분모의 1%를 구해서 이 0.8이라는 숫자가 분자에 몇 번 포함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0.8은 7에 7, 8에 56, 8, 8에 64, 8, 9, 72. 대략 한 8번 정도 포함이 되는 걸 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9가지 좀 안 있습니다.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럼 8번입니다. 그러면 8, 8에 64니까 8번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한 0.6 정도 남는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1%였으니까 1의 자리의 퍼센트는 8%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0.1,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퍼센트를 구하기 위해선 0.1%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즉 81의 0.1%는요, 0.08일 겁니다. 그럼 0.08이 우리가 아까 계산하고 남은 나머지 0.6에 몇 번 포함되는지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86, 48, 85, 40, 뭐 87에 56 계산을 하다 보면 예. 7번이 포함되는구나.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의 확률 수는 7. 아까 우리 계산한 것과 조합을 하면 81분의 7은 총 약 8.7% 정도가 되겠네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숫자가 크다 그러면 1%가 아니라 10%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활용 가능한 연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마민영 쌤이 말로 풀어서 설명해서 그렇지 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림산을 할 때 문제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좀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이게 그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려는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반복해서 숙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고요. 정확도가 떨어지면 문제를 맞출 확률도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한다지만 문제를 틀리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먼저 연습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우리가 좀 이 어림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 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림산이란 것은 어림 잡아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00%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사전에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아까 81분의 7이라는 숫자가 약 8.7%라는 것을 계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기가 뭐 6.7, 1번 6.7, 2번 7.7, 3번 8.7 나와 있으면 계산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보기 1번이 8.64, 2번이 8.74, 3번이 8.84 예. 이렇게 되면 8.7만 가지고는 계산 답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내가 어떻게 어림산을 적용하는 게 좋겠구나
반복수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능력까지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림사는 반복을 통해서 좀 숙달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어림없다라는 말씀 정확한 해주셨고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NCS 문제 직접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NCS 문제 제공은 더 빅 스터디에서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문제 어떤 건가요? 어림산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경제 금융 파트 이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경제 전공 지식에서 보통 나오는 건데 일반 상식에서도 나올 수 있는 주제로 제가 한번 문제를 꾸며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풀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경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문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죠.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요. 국민연금이 연금 사회주의와 기금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보유를 근거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서 주주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인데요. 보기 1번이 스튜어드십 코드, 2번 백기사, 3번 백기사. 황금 낙하산, 예. 4번 황금주. 이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그럼 문제인데 모르면 찍어야 네.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확실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정말요? 코드. 네. 정말요? 요건 시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면 본인이 시사에 관심이 많다 이거를 지금 어필하시는 건가요? 스튜어드십 코드, 약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알면 바로 푸는 거고요. 예. 뭐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예. 근데 모르면 이걸 우리가 뭐 계산을 한다거나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이 그러니까요. 나오지는 않는 그쵸.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정확하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맞춰주셨고요. 좀 해설을 한다면 스튜어드라는 게 보통 우리 영어 단어로 집사라는 뜻이잖아요. 집사가 우리 집에 뭐 관리, 그러니까 자산을 관리해주는 주인의 돈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처럼 어떤 기관 투자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럼 스튜어드십 코드처럼 다른 백기사, 황금낙하산, 황금주에 대한 단어도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맞춰주신 것처럼 예. 교육 아나운서님께서 혹시 백기사는 백기사요? 힌트를 백기사 드리면 뭘까요? 예. 우리가 게임할 때 흑기사 해주겠다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예. 비슷합니다. 백기사요? 백기사 어떤 혹시 의미이실지 추측 가능하실까요? 백기사는 시사에 관심 많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미천이 드러나네요. 백기사는 뭘까? 백김치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알 것 같고. 네, 그럴 수도 백기사하고 있는데요. 비슷하면, 네. 백김치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그 우리 M&A를 하잖아요. 기업 네. 간에 네,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때 보통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적대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저 기업 인수해서 아마 내 입맛대로 경영진들도 한번 싹 갈아 바꿔보고 우리 뭐 회사 내에 있는 규정이나 원칙, 상품 같은 것도 내 입맛대로 해볼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인수를 당하는 B 기업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좋은 취지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 체계가 다 달라지면 좋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야, 저 A 기업이 우리를 지금 인수하려고 해. 우리 좀 도와줘. 인수 못하게 우리 먼저 인수해줘. 라고 우호적인 기업을 찾는 그 우호적인 대상자가 백기사. 지분 라고 좀만 사줘 보시면 뭐 좋- 이런. 맞습니다. 방어하는 네. 그런 전략이고요. 황금낙하산 혹시 또 황금낙하산이요? 네, 이거는 단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황금이 붙어 있고 네. 낙하산입니다. 그럼 이제 낙하산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낙하산 채용 관련된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고정 있는데요. 이제 우리 경제 용어로서 황금 낙하산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마찬가지로 M&A예요. M&A. 또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M&A 상황에서 또 방어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황금이에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낙하산은 보통 우리가 떨어질 때 낙하산을 쓰잖아요. 우리 경영진들, 임원진들, 돈 많이 받으시는 분들, 급여가 높으신 분들에게 계약서에다가 만약에 그 우리 임기 이전에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금액을 보너스로 지불하겠다라는 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같은 A 기업이 B 기업 인수해서 우리 경영진들을 내 입맛대로 바꿀래? 근데 그 기존에 있는 경영진들을 조금 내보내려고 하니까 보상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어려운 없이 개념이긴 하네요. 인수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수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빠르게 황금주에 대한 황금주. 내용도 예. 말씀을 드리면 황금이 들어가면 일단 다 좋습니다. 좋은 건데 주니까 주식이겠죠. 좋은 주식인데 언제 쓰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주식이라고 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식시장, 우리 이사회에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네. 근데 황금주는 이것만 있으면 주식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만 있으면 우리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주식이에요. 기토권. 예. 언제 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민영화된 기업이 이제 우리 민영화되었으니까 자율성을 얻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 그럼에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이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막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면 조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황금주 명목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너무 민영화된 기업이 조금 자율성을 너무 발휘하려고 할 때 예.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단어를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방금 스튜어디시 코드처럼 문제가 나오면 예. 1초 만에 바로 풀 그러니까요. 수 있겠다라고 좀 저는 야, 생각할 수 있을 것 스튜어디시 같아요. 코드. 나머지 세 개는 진짜 모르게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좀 바로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금융 상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두고 흔히 우리 동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동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것파 본색을 보였던 연준이요. 완화된 통화 정책으로 옮겨가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일제히 이것을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앞서 18일 향후 경기 전망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구로다 하루이코 BOJ 총재도 20일 금융정책 결정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해외 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안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추가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보기 1번 매와 비둘기, 2번 곰과 황소, 3번 사자와 호랑이, 4번 백조와 흑조. 이 중에 빈칸에 들어갈 동물로 짝지어진 게 알맞게 짝지어진 게 몇 번일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물. 이번 문제 지수 씨가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네네네. 뭔가 뒤쪽에는 좀 네. 좋은 의미를 가진 동물이 들어갈 어허. 것 같아서 예. 비둘기, 아하. 평화의 상징. 맞죠. 예. 아시죠? 매는 뭐의 상징인가요? 매는 좀 이렇게 날카롭고 약간 뭔가 싸납배기. 그런 예. 게 있으니까 1번 정답이 아닐까라고 추측 한번 해봅니다. 합리적인 추론이었던 것 같은데 답이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알고 계셨으면 바로 찍어도 되시고요. 네. 이런 그 동물의 특성에 비유를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굉장히 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통화 정책에서 비둘기라고 한다면 좀 피스, 평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들 이라고 한다면 매는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날카롭고 좀 뭔가 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경 그런 그 좀 그러니까요. 적극적인 성향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보통 매에 비유한다. 예, 지금 연준 의장님이 지금 그럼 무슨 판가요? 예. 다음 문제로 다음 시간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죠. 당황했네요. 네. 다음 문제 뭔가요? 문제 해결입니다. 만나볼까요? 네.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인데요. 첫 번째 문제 해결은 우리 지난주에 다뤘었던 모듈형에 좀 가까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듈형 문제인데 난이도는 한 중하 정도로 중하.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듈형. 천천히 읽으시면 바로 좀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 과장은 처리해야 될 업무 목록을 종이에 적었다고 합니다. 자, 강 과장이 처리해야 될 업무를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알맞게 배열한 것은 무엇일까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업무 목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업무 목록을 작성한 날짜는 3월 7일이라고 하고요. 가 5월 15일 결혼식 준비. 나 중간 감사 및 결산 감사 준비하기 연 2회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 매출 계산서 확인 및 ERP에 입력하기. 하루에 평균 30건을 입력한다고 하네요. 예. 나 스마트폰 새로 사기. 말하면서도 좀 웃긴데. 마 5월 21일 부서 워크샵 계획 보고하기. 바 3월 11일 자전거 동호회 일정 확인하기. 여기서 자,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긴급하지 않음 긴급함 요 4가지 척도에 비추어서 각각의 가에서 많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중요하지 않음과 중요함, 긴급하지 않음과 긴급함이 모듈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대입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결혼은 일륜지대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죠. 해보고요. 예. 중요하죠. 스마트폰 새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긴급한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 사실 이렇게 뭐 업무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중요한 일도 긴급한 일도 아니다. 고장나지 않는 이상. 맞습니다. 문제 풀다 갑자기 핸드폰 떨어뜨리면 중요한 일이죠. 긴급한 그렇죠. 일. 뭐 만약에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면 네네. 당장 이제 중요할 거래선이랑 수도 있죠. 전화를 그러니까요. 해야 되니까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강 과장님이 어느 팀인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요. 단순히 스마트폰 새로 사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점을 염두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라하고 바. 그러니까 자전거 동호회나 맞아요. 스마트폰 새로 사는 일정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라하고 바가 중요하지 않음에 위치한 게 2번하고 4번.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다라고 압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 중에서 뭐가 이제 긴급한지 긴급하지 않은지를 따져서 답을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이번 문제는 네. 제가 한번 답을 내보면 2번이 아닐까. 그러면은 지금 가와 마, 나와 다 이렇게 긴급하지 않은 긴급함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우리 또 답이 아닌가 보다. 나를 보시면 나가 차이가 아, 있네요. 예. 그러면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라요? 나가 나요, 나. 긴급하지 않은 중간감사 및 긴급함. 결산감사 준비하기. 네, 연 2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는 연 이게 2회 해야 되는 연 2회면은 마감이 6월 아니면 12월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 지금 3월 2회? 7일이니까 별로 그렇게 긴급하진 긴급하지 않은 않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중요는 긴급하진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그런데 이제 게. 교육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신 나. 거는 나가 굉장히 긴급하다. 아 그러네. 2번. 이렇게 이제 4번이 답이겠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이 4번이고요. 이게 실수할 예. 수 있는 맞아요. 문제여서 좀 이렇게 헷갈리긴 한것 하나하나씩 같아요. 좀 짚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예, 여러분, 나쁜 보시면은 일을 뭐 보셨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빨리 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라와 바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보기가 1번, 3번은 지워지겠죠. 맞지. 그러면 2번, 4번의 차이가 나구나. 음. 나는 보니까 연 2회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6월이나 12월에 하겠네. 지금은 3월이니까 긴급하지 않겠어라는 이건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4번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모듈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봤고 두 번째 문제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문제 해결인데 수리가 네.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수리인데 일부러 제가 앞서서 어림산을 한숨이 굉장히 네. 여기까지 다가오는데 네. 어림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그래도 준비를 네. 해봤어요. 제가 문제를 좀 읽어드리는 동안 네. 그래도 한번 좀 어림산을 적용을 해서 그래도 풀어보시면 한번 물어보죠. 좋을 것 왜냐하면 좀 복잡합니다. 평소에 실제 이 정도 문제 나왔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는 동안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표의 A, B, C, D 공장은요. 각각 인천, 대구, 마산, 진해에 있다고 합니다. 아래 조건을 참고해서 다음 중 4개의 공장이 위치한 도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표를 보시면요. 공장별 가동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A, B, C, D 공장 각각 가동 시간은 600, 560, 300으로 되어 있고요. 예. 정지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240, 200, 240, 100 이런 시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요한 또 힌트가 있는데 사전 가동률 %는요. 가동 시간 나누기 부하 시간, 즉 부하 시간분의 가동 시간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고요. 네. 부하 시간이란 생산하기 위해 힘을 들인 모든 시간, 즉 가동 시간이랑 정지 시간을 합한 시간, 전체 시간이 부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요. 공장별 가동 시간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조건 1, 인천, 진해 공장의 부하 시간의 합, 이 합이요. 대구, 마산 공장의 부하 시간 합보다 작다. 조건 2, 대구, 진해 공장의 시간 가동률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A, B, C, D 각 공장이 인천, 대구, 마산, 진해 중에 각각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건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요.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이 수험생분들이 좀 시간이나 아니면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영 씨 술이 에이스니까 정답 좀 맞춰주시죠. 저는 일단은 답은 일단 나온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정말요? 오답일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힌트 주신 게 시간 가동률이 가동 시간 그러니까 부하 시간을 가동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부하 시간을 먼저 구하는 게 네, 순서겠네요. 맞습니다. 가동 시간에서 정지 시간을 빼면 부하 시간이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하면 부하 시간은 더 해야 되나요? 네, 공장의 우리 공장의 오답이네요, 전체 벌써. 전체 투입된 시간이기 때문에 네. 가동 시간과 정지 시간을 더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총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가지고 부하 시간을 산출하는 식은 잘못됐지만 과연 답이 시간 정답 가동률이 여기 조건 2 보면 대구 진해 공장의 시간 가동률은 같다. 네네. 그래서 대구하고 진해가 B 아니면 D다. 맞습니다. 음. 오, 아까 그래가지고- 분명히 부하 시간이 잘못되었는데 이 아, 율은 정확하게 또 덧셈이라도 뺄셈이라도 뭐 비율은 같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B하고 D에 1번. 대구하고 진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라고 진짜 어림 와. 잡아서 어림도 없진 않았나요?
정확하게 괜찮나요? 중간에 풀이 과정이 살짝 이 더하기 빼기가 예. 살짝 잘못되긴 했지만 네. 이 답을 구하시는 거 굉장히 또 놀랐습니다. 이런 한번.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얻어 걸렸다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B와 D 계산하시는 거 보고 네. 얻어 걸리는 게 100% 그냥 찍은 게 아니라 그래도 한 70% 7할은 알고 푸신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예, 조금 예. 더 그럼 설명을 드리면 네. 답은 1번이 맞고요. 제가 그래서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산을 좀 미리 해봤는데 가동 시간과 정지 시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네. 부하 시간은 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시간 가동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840분의 600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구했으면 퍼센트잖아요. 아까 네. 우리 어림산 요 분수를 퍼센트로 어떻게 빠르게 바꿀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죠? 분모의 1% 활용. 근데 숫자가 크니까 10%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겁니다. 자, 분모의 10%가 얼마인가요? 84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84가 600에 여기 나와 있네요. 84가 600이라는 숫자에 몇 번 포함되는지를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84, 87에 56, 88에 64, 7번 정도가 포함이 되면 87에 56, 588, 나머지는 한 12 정도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7번이 포함이 되고 나머지가 12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 10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숫자는 7, 70%대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대를 구하려면 1% 활용법을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분모의 1%는요. 8.4가 될 거예요. 이 8.4가 우리 아까 나머지 10이라는 숫자에 몇 번이 포함되는지 계산해 보면 1이 8.4고 2가 16점 얼마? 한 번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1의 자릿수는 1. 71. 블라블라 %가 되겠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서 가동률을 구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B와 D의 가동률이 같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조건 2에 좀 생각을 해보면 대구와 진해가 둘 중에 하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확률을 최대한 좁힌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1, 2, 3, 4 중에 뭐지? 그냥 25%의 확률로 찍는 게 아니라 그래도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는 50%의 확률로 찍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맞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도 아까 그래서 제가 7할 정도는 맞춘 거다라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푸신다면 조금은 뭐 시간이 분명히 걸릴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맞쌤과 함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문제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약간 좀 딱 알맞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또 어림산이라는 기본적인 좀 문제풀이에 쉽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적인 것들 개념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하반기 취업 시장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함께한 강주식 캐스터 그리고 NCS 마스터 마민영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청소년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사소한 고민부터 심각한 위기까지 무엇이든 털어놓아 주세요. 365일 24시간 청소년 전화 1388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1388.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주세요.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설명해드리고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리빙웰 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10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다음은 TTC 우레탄 완충기에서 격리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3년 이상의 경력자분을 모시고 있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푸드엔에서 인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연 2,600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2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야미교육에서 영어 강사를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 2,5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옛것과 새멋이 공존하는 도시 빛골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항상 너무 잘 해주고 감사하게 듣고 있는데 오늘도 알찬 채용 정보 전해주실 예정이죠? 네네. 다른 지역에 비해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가 좀 심한데요.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는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채용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강주청 일자리 발굴팀에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장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주광역시 서구 유천동 위치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하담 주식회사입니다. 건물 내에 전기공사 및 조공 3명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 조건입니다. 전기공학 전공자나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으로 시작하고 상여금 200%는 별도로 지급되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말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4번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광주의 첫 소식 만나봤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바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주무관님. 네. 두 번째 전남 목포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풍력발전 단지 개발 및 건설공사 유지보수업체인 주식회사 청남입니다.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업무 담당할 직원 3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전기공학 및 기계공학 전공자,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소유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400만 원부터 지급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25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4번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는 목포 지역의 구직 정보 한번 만나봤는데요.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주무관님, 마지막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2019년 10월 하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나를 이해하기, 22일 취업 목표 정하기, 29일 대인관계 능력 향상하기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오픈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다채로운 취업 프로그램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로 떠나봤고요. 다음 지역은 남양주로 가볼 겁니다.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고영선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일자리센터 고영선입니다. 네, 광주 이어서 지금 남양주 연결해 봤는데요. 주무관님도 오늘 알찬 채용 정보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도 남양주시 구인기업 채용 정보와 일자리 카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첫 번째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영우산업에서 용접원 1명을 모집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구조물 및 기계 제작 용접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80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은 별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용접원 1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초렘 FMB에서 온라인 판매원 2명을 모집합니다. 이 회사는 양고기를 수입, 유통하는 회사로 CS 관리 및 온라인 상품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엑셀, 워드 등 기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은 별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공고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원 2분을 모시는 공고인데요. 채용 시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빠른 지원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금융권 직무 멘토링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8일 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금융권 트렌드 및 핵심 역량 이해, 금융 관련 직무 분석, 개인별 포트폴리오 작성 주제의 금융권 직무 멘토링이 남양주 일자리 카페에서 열립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 031-590-268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소식 마지막으로 만나봤는데 특별히 금융권 구직자를 위해서 관련 지원 프로그램 마련해 두셨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광주와 남양주로 가봤습니다. 네, 2019년도 하반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청년출의 최감 신문을 봤더니 4명 중에 1명은 지금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사상 최악인데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취준생들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그리고 들어주고 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준비했습니다. 취준생들의 마음과 현실을 알아보는 코너 취준생 A입니다.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라면서요. 네, 제가 오늘부터 네. 근무 시간대가 바뀌면서 오늘 새벽 3시쯤 출근을 했는데 피곤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강지수 캐스터는 항상 상큼발랄한 그런 정말요? 모습을 감사합니다. 유지하고 있다는 칭찬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요즘 하반기 채용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계획과 함께 채용 규모 모두 하향 조정을 하면서 온 나라가 이 뉴스로 떠들썩했는데요. 더욱이 44,684명의 채용을 예고했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올해는 약 42,836명으로 약 4%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우리 취준생들의 사기가 한층 더 꺾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 와중에 금융권 채용 소식 들려왔는데 좀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좀 늘린다는 반가운 뉴스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자리 창출 역할을 기대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대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더욱이 저금리 은행권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형국 아니냐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은행권은 물론이고 내년에 이제 채용 규모가 좀 박지가 않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심지어 금융권의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IB 부문과 IT 부문 경력직을 제외하고는 신입사원 채용문은 예상보다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취업 시장이 좀 밝아야 저희도 신나서 같이 진행을 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취업 프로그램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수 씨도 네, 그렇죠? 저 역시도 참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취업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거주 구직자들은 취업 및 채용 정보 확보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 부족 현상까지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제일 큰 차이는 요즘 정보화 시대인데 정보 불균형이 좀 심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그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는 이제 간데 각 지역마다 이제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취업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지방에서도 매년 엄청난 인원이 모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합동 채용 설명회에서는요. 500여 좌석도 모자라서 통로까지 붐비는 등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방 취준생들의 경우에는 인터넷밖에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데 담당자들이 실제로 나와 뭐가 필요한지 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취업 정보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서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취업을 위해서 거의 뭐 사활을 건다 이런 말 맞습니다.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낀다고요.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네. 신입직 취준생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 2명 중 1명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취업 및 채용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이면 거의 뭐 상당한 수치다라고 그렇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인프라 중에서도 어떤 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네, 앞서 소개한 설문조사의 세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취준생들이 꼽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인프라는 취업 및 채용 박람회 등 취업 정보 부족으로 전체 응답자의 44.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이어서 대외 활동 및 인턴 기회와 기업 면접비 등 금전적 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불균형한 게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리고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연이 좀 준비가 됐죠? 이와 관련해서. 네, 물론입니다. 취업난에 이어서 정보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준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연을 준비해봤는데요. 지방사립대 졸업반인 취준생입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특히나 더 지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서울권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채용 설명회도 취업을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하는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규모가 다양한 취업 박람회도 대부분 기업들이 지방에 위치해 있으니까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업 카페에서 정보를 알아보고 스터디에서 서로 주고받아도 확실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지방 사립대나 지방 국립대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고 싶거나 중견이나 이런 데 가고 싶은 분들은 정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조차 주어지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큰 벽에 맞닥뜨렸는데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다른 사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욱 씨가 읽어주실까요? 네, 이번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등에서 요즘은 그래도 좀 더 많은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채용 설명회를 많이 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매번 채용 시즌 때마다 서울에 가서 수집하는 것도 좋지만 취업도 못했는데 취준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지방, 예컨대 부산에 계시다. 부산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KTX 비용만 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엄청 비싸요. 지수 씨 고향이 김해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잘 알 것 같은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드나요, 돈이? 10만 원이 훌쩍 넘죠. 그냥 교통비만요? 교통비만. 오고 가고 KTX 비용만. 오고 가고 우동이라도 한 그릇 또 해 그러니까요. 먹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준생들이 혹시나 노력이 죄송합니다.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본인이 좀 더 기울여야 되는 어떤 심적인 이런 것들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자기가 노력하고 여하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감을 혹시나 잃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걱정해서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같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 거주 구직자 다수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80.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소외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이유를 얘기했나요?
네,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채용 설명회, 면접 등 취업 활동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돼서라는 답변이 응답률 65.8%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해서가 54.2%, 면접 시간 조정과 교통비 지급 등 지방 구직자를 배려하는 기업이 적어서가 26.7%, 그리고 거주 지역에서는 취업학원 수강, 스터디 모집 등이 어려워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지방에서는 취업 스터디 같은 거 꾸리려면 또 한참 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확실히 좀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좀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방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근무 희망 지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이 55.5%로 가장 많았고요. 현재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다가 36%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연고가 없어도 수도권 쪽으로 오고 싶어 하던가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답한 취준생들에게 수도권 지역에 취업한다면 연고가 없어도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전체 설문 참가자 중 82.9%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네. 수도권 지역 취업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지원을 취준생들을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강주식 캐스터가 김해 출신입니다. 경남 출신인데 지방 취준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저도 서울에 정말 연고가 하나도 없어서 취업 준비만으로 너무 힘든데 또 외로움도 함께 겹쳐지니까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꿈을 이렇게 이루고 나니까 훨씬 더 그 행복은 배가 되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그 속에서 앞으로 더 많은 취준생들이 공감하는 취준생 A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주식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새로운 MC와 함께 새롭게 좀 꾸며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